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의 고민과 애환을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커리어 컨설턴트 김용전입니다. 제가 많은 직장인분들과 그분들의 그 고민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 직장인들의 고민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어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 괴롭다. 또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치보다 연봉이 너무 작아서 괴롭다. 또는 다른 동기들이 다 승진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만 이번 인사에서 누락일이었다. 또는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갔는데 그 옮겨간 직장의 직장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아서 적응에 상당히 어렵다. 또는 이런 그 다양한 것들 가운데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사와의 갈등.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은 나를 유난히 괴롭히는 그런 문제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괴롭다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직장 상사와의 갈등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은요, 지금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연봉 수준이라든지 일의 적성이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그 상사 때문에 사표를 쓰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상담을 의뢰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은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를 옮기는 것은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는 우리가 선택해서 옮길 수 있지만은 그 옮겨간 회사에서 본인이 입맛에 맞는 상사는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상사가 부하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업무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사를 부하가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상사가 부하에 맞춰서 바꾸어주지 않는다면은 과연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자명합니다. 부하인 내가 바꿔야 되죠. 그게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상사가 괴롭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든지 또는 시키는 대로 주관 없이 따라만 가는 그런 무기력한 직장인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제가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점은 그런 무기력한 부하로 바뀌라는 것이 아니고 상사를 보는 관점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사와의 갈등을 가지고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부하가 자기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사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리에 앉아봤던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상사라면 이래야 된다, 상사라면 저래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가 본인의 눈으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는 그 부하의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푸는 가장 첫 걸음은 부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을 과감하게 버리고 상사를 현재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저는 상사에 대한 정견이 상사와의 갈등을 푸는 해결의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견은 사실 그 불교 용어인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정확하게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견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견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는 진행자가 시골 마을로 찾아가서 거기에 시골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그 마을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마을의 특산품을 홍보하게 한다든지 또는 짝을 이루어가지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그런데 아주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님,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아버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우리 결혼한 지 60년이나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야. 어떤 문제든지 내봐. 척척 맞춰줄게.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진행자가 자, 그러면 나갑니다 하고 낱말 카드를 할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 카드에는 인꼬 부부라고 하는 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상당히 그 재치 있는 분이었는지 아주 신속하게 할머니한테 할멈,
우리 같은 사회를 뭐라고 그리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아주 빠르게 답을 하는데 왼수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을 듣고 그 방송을 방청하던 방청객들이 손뼉을 치면서 아주 자지러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방송을 보다가 굉장히 가슴이 섬찟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6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정확히 보는 거, 정견이 이렇게 어렵구나. 한쪽은 인꼬 부부라고 보는 데 반해서 한쪽은 왼수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할머니와 할아버지 가운데 누가 정답을 말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두 분은 60년 동안 인꼬 부부처럼 살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왼수처럼 살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는 인꼬 부부의 관점으로서 봤고 할머니는 왼수의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상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상사라고 하더라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나쁜 상사라 하더라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상사와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떤 관점에서 내 상사를 들여다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